이 사람은 미국의 최고 기밀 자료를 유출했습니다. 미국의 법정은 한 남자를 범죄자로 규정했고 모든 기록은 그렇게 정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뉴스 화면에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떠오르는 순간 이 이야기는 다시 시작됩니다. 한국, 독자 전투기 첫 비행 성공. 그 자막을 보는 순간 27년 동안 스파이를 잡아온 미국 수사관은 자신이 수갑을 채웠던 한 남자의 말을 떠올립니다. 언젠가 한국 하늘에 우리 전투기가 날 겁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해 남의 전투기를 빌려 쓰던 나라. 그 한국이 이제 스스로 하늘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판단한 범죄일까요? 아니면 한 남자가 조국에 바친 너무 비싼 애국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미국이 끝내 말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벽 4시 반.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시계를 보면서요. 제 예상대로네요. 예상이요? 네. 8년쯤 걸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제가 얼어붙었습니다. 27년간 스파이를 잡았지만 자기가 잡힐 시간을 예측한 놈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존 알메케나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대테러 수사 책임자였죠. 27년간 스파이를 300명 넘게 잡았습니다. 전부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돈, 권력, 협박.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시간. 워싱턴 DC. 빨간 봉투였죠. 최고 기밀입니다. F-22 랩터 항법 및 무장 통합 기술 유출 혐의. 미국 최정예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이 기술이 세면적이 우리를 무력화할 수 있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용의자. 한국계 미국인 61세. 록히드 마틴 출신 엔지니어. 20년 근속. 연봉 20만 달러. 유출 내용. 항법 알고리즘, 무장 통합 시스템, 센서 퓨전. 전부 머릿속 정보였습니다. 문서가 아니라 기억을 가져간 겁니다. 목적지. 대한민국. 한국이요? 동맹국 아닙니까? 하지만 법은 명확합니다. 동맹이든 아니든 기밀은 기밀입니다. 자금 추적 결과.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송금 없음. 암호화폐 거래 없음. 오히려 계좌 잔액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중국 스파이는 1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러시아 스파이는 500만 달러를 받았죠. 이란 스파이도 최소 10만 달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요? 돈이 없습니다. 27년 경력의 처음이었습니다.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새벽 4시 주택가. 검은색 차량 3대가 멈췄습니다. 저는 방탄조끼를 입고 내렸습니다. 팀원들이 뒤따랐죠. 2층 집입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혼자 삽니다. 신호를 보냈습니다. 똑똑똑. FBI. 문 여세요. 10초가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까지 매고요. 잠옷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존 맥케나 수사관이십니까? 제 이름을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당신은 체포됩니다. 미국 방산기밀 유출 혐의로. 알겠습니다. 저항 없었습니다. 소리도 없었죠. 울지도 않았습니다.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스스로요.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그 남자가 시계를 봤습니다. 제 예상대로네요. 8년쯤 걸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8년이요? 8년 동안 뭘 했다는 겁니까? 잡힐 줄 알고 기다렸다는 겁니까?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죠. 새벽 5시쯤 됐을 겁니다. 한국 하늘이 참 좋네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27년간 스파이를 잡았습니다. 우는 놈도 봤고요. 욕하는 놈도 봤고요. 도망치는 놈도 봤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보는 놈은 처음이었습니다. 차에 태웠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죠. 비행기 안.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후회합니까? 물었습니다. 아니요. 20년을 받아도요? 네. 가족은요? 없습니다. 돈은요? 필요 없었습니다. 필요 없었다고요? 20만 달러 연봉을 버리고요? 미국 시민권을 버리고요?
왜입니까? 그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창밖만 봤죠.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한국 땅이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제가 아는 스파이가 아니라고.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죠. 변명도 안 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대체 뭡니까? 패턴이 안 맞습니다. 27년 경력이 흔들렸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연방구치소로 이송했죠.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 왜 한국입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면 이해가 됩니다. 적대국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동맹국입니다.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무기를 팔아주는 나라 아닙니까?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저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의문을 푸는 사람이 아니죠. 증거가 있습니다. 용의자를 잡았습니다. 재판만 남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8년쯤 걸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8년. 8년 동안 뭘 했습니까? 8년 동안 뭘 기다렸습니까? 8년 동안 뭘 준비했습니까?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보였죠. 그리고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본 하늘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하늘. 왜 좋다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평온했을까요? 사흘 후. 연방구치소 신문실입니다. 콘크리트 벽. 형광등. 철제 테이블 하나. 의자 2개.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남자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죠. 수갑은 채우지 않았습니다. 도망갈 곳도 없고요. 위험하지도 않으니까요. 박시몽 씨.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차분했습니다. 떨림 없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묵비권도 행사하지 않았죠. 이상했습니다. 저는 파일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 기술들을 알고 있습니까? 항법 알고리즘 설계 개념, 무장 통합 시스템 구조도, 센서 퓨전 핵심 원리, 전부 F-22 핵심 기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즉답이었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를 한국에 전달했습니까? 네. 또 즉답입니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27년간 신문을 해왔습니다. 보통 스파이들은 부인합니다. 증거를 보여줘도 부인하죠. 변호사가 올 때까지 버팁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요? 바로 인정합니다. 왜입니까? 물었습니다. 한국이 필요로 했으니까요. 돈은 얼마 받았습니까?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좌 내역을 펼쳤습니다.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이 없습니다. 네. 왜 없습니까? 맞지 않았으니까요. 협박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가족이 인질로 잡혔습니까? 가족 없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돈도 없고요. 협박도 없고요. 가족도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당신은 미국 시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당신을 키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연봉 2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네. 그걸 다 버렸습니다. 네. 왜입니까? 그 남자가 처음으로 시선을 들었습니다. 저를 똑바로 봤죠. 조국이니까요. 조국이요? 미국이 당신 조국 아닙니까? 미국은 제가 일한 나라입니다. 한국은요? 제가 태어난 나라입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이게 답이라는 겁니까? 당신은 배신자입니다. 아니요. 기밀을 유출했습니다. 네. 그게 배신 아닙니까? 배신은 적에게 넘기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동맹국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허탈함이었죠. 동맹국이라고 기밀을 넘겨도 됩니까? 미국도 한국의 기술을 안 줍니다. 팔지 않는 것과 훔치는 건 다릅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돌려준 겁니다. 돌려줬다고요? 저는 테이블을 쳤습니다. 당신이 뭘 돌려줬다는 겁니까? 제 머릿속 지식이요. 그게 미국 기밀입니다. 그건 미국이 정한 겁니다.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했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27년간 이런 스파이는 처음이었습니다. 돈도 안 받고요. 변명도 안 하고요. 후회도 안 합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20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후회 안 합니까? 아니요. 왜입니까? 그 남자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수사관님. 처음으로 제 직함을 불렀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조국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저는 멈췄습니다. 조국을 위해요? 죽을 수 있냐고요? 저는 법을 집행합니다. 그게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법을 믿습니다. 질서를 믿습니다. 시스템을 믿죠. 하지만 조국을 위해 죽을 수 있냐고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신문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들렸죠. 저는 파일을 집었습니다. 신문 끝났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수사관님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법은 맞습니다. 저는 유죄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르게 기억할 겁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몰랐죠. 27년간 신문을 했습니다. 흔들린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요.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돈 없는 배신자, 변명 없는 스파이, 후회 없는 죄수, 그리고 제게 질문을 던진 용의자. 당신은 조국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그 남자 말이 맴돌았습니다. 역사는 다르게 기억할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틀 후, 변호인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었죠. 젊은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가 뭐라고 할지, 어떤 변명을 할지. 면담실 뒤쪽에 앉았습니다. 일반경 너머로 봤죠. 변호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박시몽 씨,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동기요? 네.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그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아버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50년입니다. 6.25요? 아버지는 15살이었습니다.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인민군이 쏟아져 들어왔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사흘을 굶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전투기였습니다. 미국 전투기요. 은색 기체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폭탄을 떨어뜨렸죠. 인민군 진지가 터졌습니다. 그 남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온 구원이었으니까요. 변호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입니까? 미국 전투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럼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침묵. 언젠가 우리도 우리 하늘을 지킬 거라고. 우리 전투기로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게 당신 동기입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돈은요? 필요 없었습니다. 미국 생활은요?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버렸습니까? 버린 게 아닙니다. 그럼요? 선택한 겁니다. 선택이요? 저는 일반경에 바짝 붙었습니다. 2016년에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요. 독자 전투기 프로젝트가 시작된다고. 참여할 의향이 있냐고. 변호사가 펜을 세웠습니다. 그때 뭐라고 답했습니까? 이틀 생각했습니다. 연봉 20만 달러였습니다. 집도 있었고요. 차도 2대 있었습니다. 401k 퇴직연금도 쌓여 있었죠. 안정적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하늘을 지킬 거라고. 우리 전투기로요. 그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알았습니다. 체포될 수도 있다는 걸요? 예상했습니다. 그래도 갔습니까? 네.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시몽 씨, 솔직히 이건 변론이 어렵습니다. 압니다. 인정하셨으니까요. 네. 후회하십니까? 또 그 질문입니다. 아니요. 20년을 받아도요? 20년을 받아도 좋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벽에 기댔죠. 27년간 법을 집행했습니다. 범죄자를 잡았습니다. 스파이를 체포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죠. 전부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요? 법적으로 유죄입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자백도 받았죠. 하지만요. 뭔가 다릅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협박당하지 않았습니다. 적국에 판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조국의 하늘이었습니다. 그게 동기였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우리 하늘을 지킬 거라고.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법은 명확합니다. 기밀 유출은 범죄입니다. 20년이 맞습니다. 하지만요. 왜 이렇게 불편합니까?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파일이 있었습니다. 박시몽. 61세. 록히드 마틴 20년 근속. F-22 기밀 유출. 법은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다르게 기억할 겁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 남자 아버지가 본 하늘. 미국 전투기가 날던 하늘. 그리고 그 남자가 꿈꾼 하늘. 한국 전투기가 날 하늘. 저는 법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시간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법이 늦을 수도 있다고. 2달 후. 연방법원 개정입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 목조 벤치, 높은 천장, 미국 국기. 저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피고석에 박시몽이 앉았죠. 주황색 죄수복이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40대 남성, 법무부 소속입니다. 피고 박시몽은 미국이 키운 인재입니다. 록히드 마틴 20년 근속. 최고 보안 등급. 연봉 20만 달러. 미국이 전부 제공했습니다. 검사가 피고를 봤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미국을 배신했습니다. F-22 핵심 기밀 유출. 항법 시스템, 무장 통합, 센서 퓨전. 전부 최고 기밀입니다. 배심원을 받죠. 한국은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기밀은 기밀입니다. 동맹국이라고 넘겨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피고는 자백했습니다. 돈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신념 때문에 배신한 자는 또 배신합니다. 서류를 들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합니다. 앉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였죠. 피고는 문서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USB를 빼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유출했습니까? 머릿속 지식입니다. 배심원을 받습니다. 지식은 누구의 것입니까? 20년간 일하며 배운 지식입니다. 그게 미국 소유입니까?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기각합니다. 계속하세요. 피고는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협박당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은 미국 동맹국입니다. 피고의 행위가 미국 안보를 위협했습니까? 오히려 동맹을 강화한 것 아닙니까? 앉았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숨을 참았습니다. 지식은 누구의 것인가? 27년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판사가 피고를 봤습니다. 피고,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박시몽이 일어섰습니다. 주황색 죄수복. 수갑찬 손목.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미국이 저를 키웠습니다. 교육시켰습니다. 기회를 줬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인입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950년 제 아버지는 15살이었습니다. 미국 전투기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 전투기가 아버지를 살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우리 하늘을 지킬 거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꿈을 이뤘을 뿐입니다. 미국이 가르쳐준 가치를 실천했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라고 미국이 가르쳤습니다. 저는 제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판사를 받습니다. 20년을 주셔도 좋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아버지 꿈이 이뤄질 테니까요. 앉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7년간 법정에 섰습니다. 수백 번 판결을 지켜봤죠. 전부 명확했습니다. 유죄 아니면 무죄, 흑 아니면 백. 그런데 이 재판은요? 법적으로는 유죄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왜 이렇게 불편합니까? 미국이 가르쳐준 가치를 실천했습니다.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애국심을 가르친 건 미국입니다. 조국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죠. 그런데 그 애국심이 한국으로 향하니까요. 범죄가 됐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판사가 말했습니다. 선고는 2주 후입니다. 패정합니다. 망치 소리. 탕. 박시몽이 끌려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저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이 비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미국이 가르쳐준 가치를 실천했습니다. 그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법을 집행했습니다. 27년간요. 그런데 오늘은요. 법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전투기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F-22였습니다. 저 전투기를 만든 기술. 그 기술이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게 범죄입니까? 아니면 애국입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주 후 선고가 있을 겁니다. 20년일 겁니다. 법은 이길 겁니다. 하지만요. 제 확신은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선고 이틀 전입니다. 제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법무부였죠. 맥케나 수사관님. 네. 국무부에서 탄원서가 올라왔습니다. 탄원서요? 박시몽 사건 관련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죠. 제목이 보였습니다. 국무부 공식 탄원서 박시몽 사건.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줄을 읽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피고 박시몽에 대한 형량이 36개월을 초과하지 않기를 탄원합니다. 36개월이요? 3년이요? 검찰이 20년을 구형했습니다. 240개월입니다. 그런데 국무부가 36개월을 원합니까? 저는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필수적입니다. 동맹국의 방위산업 자립은 미국 국익에 부합합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뭐라고요? 동맹국 자립이 미국 국익이라고요? 그럼 왜 저를 보냈습니까? 왜 체포하라고 했습니까? 왜 기밀 유출이라고 했습니까?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국무부로 전화했습니다. 동아시아 태평양국입니다. 맥케나입니다. 국토안보부. 아, 수사관님. 탄원서 확인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20년 구형한 사건입니다. 압니다. 그런데 3년으로 줄이라고요? 그게 국익입니다.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국익이요? 네. 스파이를 봐주는 게 국익입니까? 박시몽은 엄밀히 스파이가 아닙니다. 기밀을 유출했습니다. 한국에요. 그게 중요합니까? 네, 중요합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수사관님, 한국이 강해지는 게 우리한테 이득입니다. 어떻게요? 중국을 견제합니다. 북한을 막습니다. 우리 대신 동아시아를 지킵니다.
그게 스파이를 풀어주는 이유입니까? 전략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략이라고요? 27년간 법을 집행했습니다. 스파이를 잡았습니다. 증거를 모았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전략이라고요? 수사관님.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봅니다. 박시몽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미동맹이 중요합니다. 동맹이 강해지면 우리도 강해집니다. 그게 국익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7년. 27년간 믿었던 게 뭡니까? 법입니다. 질서입니다. 정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법보다 전략이 위에 있습니다. 정의보다 국익이 위에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이 보였습니다. 의사당이 보였죠. 저 건물 안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20년이 아니라 3년. 왜입니까? 한국이 필요하니까요. 중국을 막아야 하니까요. 동맹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럼 저는요? 저는 뭡니까? 27년간 법을 집행한 사람입니다. 스파이를 300명 잡았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말합니다. 전략입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박시몽. 61세. F-22 기밀 유출. 20년 구형. 하지만 국무부가 말합니다. 3년이면 충분하다고. 왜요? 한국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법은 절대가 아니라고. 국가도 계산한다고. 그리고 그 계산에서요. 저는 도구였습니다. 필요할 땐 쓰고요.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박시몽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잡았습니다. 이제 풀어주라고 합니다. 왜요? 전략이래요.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27년. 27년간 뭘 했습니까? 법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의를 세웠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보니까요. 법은 도구였습니다. 정의도 도구였습니다. 국가가 필요할 때만 쓰는 도구.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선고는 이틀 후입니다. 20년이 아닐 겁니다. 3년 정도일 겁니다. 국무부가 원하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박시몽이 말했습니다. 역사는 다르게 기억할 겁니다. 그 말이 이제 이해됩니다. 법은 지금을 판단합니다. 역사는 나중에 판단하죠. 그리고 지금 저는 느낍니다. 법이 틀릴 수도 있다고. 아니요. 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법보다 위에 있는 게 있습니다. 국익입니다.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질서는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단단하지 않았다고. 선고일입니다. 연방법원. 같은 법정. 같은 자리.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확신했습니다. 20년이 맞다고. 법이 이긴다고. 하지만 지금은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요. 국무부가 탄원했습니다. 36개월 이하. 법정은 그대로 따를 겁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전원 기립. 박시몽이 피고석에 섰습니다. 주황색 죄수복. 수갑.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 박시몽. 네. 본 법원은 피고의 범죄를 인정합니다. F-22 기밀 유출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미국 안보를 위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범죄입니다. 하지만 판사가 멈췄습니다. 하지만요. 본 법원은 피고의 동기를 참작합니다. 동기요? 피고는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협박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적대국이 아닌 동맹국에 전달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또 동맹국입니다. 국무부의 의견도 참고했습니다. 역시나. 따라서 본 법원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피고 박시몽에게 징역 21개월을 선고합니다. 21개월. 1년 9개월입니다. 검찰 구형은 240개월이었습니다. 20년이었죠. 그런데 21개월입니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박시몽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다는 듯이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분명 범죄입니다. 하지만 정황상 악의가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한미동맹 관계도 고려했습니다. 한미동맹이요? 스파이 재판에서 동맹을 고려합니까? 출소 후 추방은 하지 않습니다. 추방도 안 합니까?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망치 소리. 탕. 끝났습니다. 21개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27년간 법을 믿었습니다. 스파이는 벌을 받는다고 믿었죠. 중국 스파이는 25년 받았습니다. 러시아 스파이는 30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시몽은요? 21개월입니다. 왜입니까? 한국이 동맹이니까요. 국무부가 원하니까요. 법이 아닙니다. 정치입니다. 박시몽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이 없었습니다. 감사도 없었죠. 그냥 인정이었습니다. 수사관님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선이요?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27년간요. 그런데 뭐가 남았습니까? 21개월. 제가 잡은 스파이가 21개월만 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시끄러웠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수사관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1개월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적절하냐고요? 아니요. 부적절합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무부가 결정했습니다. 판사가 따랐습니다. 저는요? 그냥 도구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비가 내렸죠. 우산도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21개월.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7년. 제 경력입니다. 21개월. 박시몽의 형량입니다. 제 27년이 21개월로 끝났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법적으로는요. 용의자를 잡았습니다.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승리입니다. 하지만요.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왜 이렇게 허무합니까? 박시몽은 21개월만 살면 됩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저는요. 27년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사라졌습니다. 신념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법은요. 도구였습니다. 국가가 필요할 때만 쓰는 도구.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박시몽이 마지막으로 본 하늘. 한국 하늘. 참 좋네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좋았을까요? 이제 압니다. 그는 이겼으니까요. 법적으로는 졌습니다. 21개월 받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겼습니다. 그가 원했던 건 시간이었습니다. 8년을 기다렸다고 했죠. 21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 시간이면요. 한국 전투기가 날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 겁니다. 법적으로는 이겼지만요. 인간적으로는 졌습니다. 그는 자유를 잃었습니다. 저는 확신을 잃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잃었습니까?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도 가지 않았죠. 그냥 걸었습니다. 워싱턴 거리를. 2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3년이 흘러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국토안보부에 없었습니다. 퇴직했죠. 27년 경력을 끝냈습니다. 명예퇴직이었습니다. 연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명예는 없었습니다. 버지니아 외곽 작은 집에 살았습니다. 혼자였죠.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맥주 한 캔을 땄습니다.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TV를 켰죠. CNN이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뉴스였습니다. 관심 없었습니다.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브레이킹 뉴즈.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코리어즈 인디저너스 파이터 젯 석시즈 인 퍼스트 플라이트. 맥주 캔을 놓았습니다. 한국 전투기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전투기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기체였죠.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 속 전투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기수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전투기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구름을 뚫었죠. 앵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 KF-21이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KF-21 개발 기간은 6년입니다. 6년이요? 총 개발 비용은 약 7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미국 F-35는 500억 달러였습니다. 7배 차이였죠. 화면에 비교 자료가 떴습니다. 개발 기간 미국 F-35 15년, 한국 KF-21 6년. 비용 미국 F-35 500억 달러, 한국 KF-21 70억 달러.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전투기가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기동을 했죠. 선회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 전투기로 방위산업 수출국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이요? 이미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TV 앞에 섰습니다. 6년. 박시몽을 체포한 게 8년 전이었습니다. 선고가 3년 전이었죠. 21개월 복역. 1년 반 전에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투기가 날았습니다. 언젠가 그 전투기는 날 겁니다. 박시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문실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역사는 다르게 기억할 겁니다. 법정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화면 속 전투기가 계속 날았습니다. 하늘을 가르며, 구름을 뚫으며, 법정을 거치지 않고, 판결문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날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7년. 제가 뭘 했습니까? 스파이를 잡았습니다. 기밀 유출을 막았습니다. 법을 집행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아무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박시몽을 잡았습니다. 21개월 형을 받게 했죠. 그런데요. 전투기는 날았습니다. 제가 막으려 했던 게 뭡니까? 한국 전투기요. 그런데 지금 날고 있습니다. 저는 패배했습니다. 완전히. 법적으로는 이겼지만요. 역사적으로는 졌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축사를 하고 있었죠.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입니다. 우리 하늘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 하늘. 박시몽 아버지가 꿈꿨던 하늘입니다. 박시몽이 원했던 하늘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둠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맥주 캔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맥주가 흘렀죠.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27년간 법을 믿었습니다. 질서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법을 묻지 않았습니다. 질서를 요구하지 않았죠. 그냥 날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수갑을 채운 남자의 말이요. 현실이 됐다고. 역사가 그를 증명했다고. 그날 역사가 저를 추월했습니다. 완전히. 일주일 후였습니다. 옛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펜타곤에서 일하는 친구였죠. 존, 브리핑 자료 하나 보낼게. 뭔데? 한국 전투기 관련이야. 파일이 왔습니다. 펜타곤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이 보였습니다. KF-21 국제방산시장 영향 분석.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 세계 지도가 있었습니다. 여러 국가의 표시가 되어 있었죠.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라크, 페루. 관심국 목록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폴란드 48대 도입 협의 중. 48대요? 예상 계약 금액 30억 달러. 다음 페이지. 단가 비교. 미국 F-35 1억 달러. 한국 KF-21 6천만 달러. 절반도 안 됩니다.
성능평가. F-35 대비 70% 수준. 하지만 대부분 국가에게 충분.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70% 성능의 절반 가격. 세계는 감동하지 않습니다. 계산할 뿐입니다. 그리고 계산이 끝났을 때요. 한국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미국 방산업체 영향. 록히드 마틴, 보잉, 노스롭 그루먼. 전부 타격 예상. 중저가 시장 상실 우려. 중저가요? 우리가 포기했던 시장입니다. F-35는 너무 비쌌으니까요. 그 시장을 한국이 가져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결론. 한국은 예상 밖의 경쟁자로 부상했다. 향후 10년간 100대 이상 수출 전망. 미국 방산 시장 점유율 감소 불가피.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예상 밖의 경쟁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성공할 거라고. 한국이 경쟁자가 될 거라고. 박시몽을 잡았을 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의 스파이다. 그렇게 끝날 줄 알았죠. 하지만요. 그는 씨앗이었습니다. 그가 심은 씨앗이요. 숲이 됐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친구였습니다. 봤어? 응. 믿어져. 폴란드가 48대야. 우리 F-35 안 사. 그렇구나. 한국 거 산대. 절반 가격이래. 알아. 이거 시작이야, 존. 앞으로 더 많은 나라가 살 거야. 그렇겠지. 우리 완전히 예상 못했어. 저는 웃었습니다. 예상 못했다고요? 아니요. 한 사람은 예상했습니다. 박시몽입니다. 8년 걸릴 거라고 했죠. 정확했습니다. 8년 만에 전투기가 날았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움직였습니다. 존, 너 그 사건 담당했었지? 응. 박시몽. 기억나? 어떻게 잊겠습니까? 21개월 받았던 그 사람. 응. 지금 어디 있대? 몰라. 한국 있을걸. 아마 전투기 개발팀에. 그렇겠죠. 출소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랬겠죠. 자기가 꿈꿨던 전투기를요. 존, 우리 진 거야. 친구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응. 실제로는 진 거야. 알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버지니아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요. 한국 전투기가 날고 있을 겁니다. 아니요. 날 준비를 하고 있겠죠. 48대, 100대, 더 많이. 세계로 퍼져나갈 겁니다. 우리가 키운 질서의 바깥에서요. 새로운 질서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7년간 법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법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박시몽은 범죄자였습니까? 아니면 선고자였습니까? 저는 수사관이었습니까? 아니면 방해자였습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하늘은 판결을 기다리지 않았다고. 전투기는 날았다고. 그리고 세계는요. 계산을 끝냈다고. 그날 저는 완전히 항복했습니다.